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마젠이라고 하는 정말 유용한 AI 어시스턴트죠. 그러니까는 조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마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뭔지 거기에 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을 그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나 대신에 사진을 고른다든지 나 대신에 사진을 보정을 해준다든지 하는 본인 전용 AI 어시스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골라왔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런 보정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뭐 프리셋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인공지능이 내 사진을 한 장 한 장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사진 셀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진을 쭉 보정해 왔던 것들을 그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시한테 맡기는 그런 작업들을 인공지능이 대신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 뭐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다 써봤죠. 써보면은 여러분들이 묻는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나름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써왔던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플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해가지고 나의 또 다른 분신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분신에게 그동안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작업들, 예를 들어서 사진을 1차적으로 선택하는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사진을 보정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인공지능에게 맡겨가지고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1차적으로 이 이마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진을 보정해 왔고 어떤 사진을 선택해 왔는지를 이마젠에 학습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의 사진 보정의 취향이라든지 선택의 취향을 학습을 시킨 여러분들의 전용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기존에 이 학습된 다른 사람들의 이런 어떤 보정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운로드 받자마자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은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만의 개성을 포함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려면은 학습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학습을 한번 시키는 데는 약 3,000장의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당장 이런 3,000장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처음 여러분들이 보정한 사진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가지고도 이 기본적인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 기본적인 시작을 한 거에서 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그런 데이터들이 학습이 되어 가지고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면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크레딧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더보기란이라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한번 좀 직접 사용해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마젠에 관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몇 편 더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대략 어떤 느낌인지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장 지겹고 힘들고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 뭐냐 이러면은 사진을 하나하나 골라내는 작업이죠. 이게 뭐 별점 매기는 작업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추려내는 작업 이런 작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물론 최후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를 해보고 고려를 해보고 고르겠지만은 1차로 선택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뭐 어씨한테 맡긴다든지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이게 뭐 초점이 나간 사진 뭐 이런 것들 뭐 노출이 완전히 나간 사진 이런 것들만 1차적으로 다 걸러줘도 일이 대폭 줄어드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진을 고르는 그런 작업, 영어로는 컬링이라고 하는데 이 컬링 작업부터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학습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얘가 이제 컬링 작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여기 컬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집은 이제 보정이라고 보면 되고 클링을 한번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 사진을 가지고 클릭을 할 건지 아니면은 라이트룸 이제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클릭을 할 건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게 나오는데 저는 카탈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클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클릭이 처음인가요? 이렇게 하고 튜토리얼 시청도 나오고 뭐 다시 메시지 표시 안 하기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 튜토리얼 한번 봐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사진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라이트룸에서 이 예제 파일로 촬영했던 이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골라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 순서를 정하고 중요한 사진을 뽑아내는데 대략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려요. 이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대략 사진이 약 한 700장, 696장이니까 700장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에서 자세히 보면은 초점이 살짝 나간 사진도 있고 노출이 굉장히 많이 나간 사진 그리고 뭐 쓸데없는 사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카탈로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사진의 유형은 뭔가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인물 사진이죠. 그래서 인물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내 라이트룸 카탈로그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 라이트룸 카탈로그 지금 열어놓은 카탈로그가 여기 있죠. CM 포트레이트 슈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잠겨 있다고 이렇게 뜨는데 그게 이제 얘가 이제 켜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라이트룸은 일단 한번 꺼주고 다시 시도하기를 눌러주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미리 편집 미리 보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냥 이 보정을 하지 않고 여기 선택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원본 사진으로 했어요. 이 보정 같은 경우에는 요 다음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진이 있죠. 토탈 사진이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주고 클링 환경 설정하기가 있죠. 요 환경 설정하기를 누르면은 어떻게 내가 이 별점을 줄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쓸데없는 가장 이렇게 안 좋은 사진 여기 예제로 나오는 이런 안 좋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별을 안 주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별 3개를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만한 그런 사진은 별 2개 그 다음에 여기 별 3개짜리와 이제 비슷한 연속된 사진들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별 1개로 이제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사진은 별 3개고 비슷한 사진은 별 1개 그 다음에 주목해서 봐줄 만한 그런 사진은 별 2개 그리고 이거는 몹쓸 것 같다 이런 거는 별 없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화된 기준이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권장이 이제 시밀러로 놔두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저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룸 카탈로그로 바로 내보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장을 눌러주고 업로드를 클릭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런 별점을 매겨가지고 저한테 카탈로그 파일로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업로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남은 시간 12분에서 이제 10분 정도 있는데 이게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1차로 보통 이렇게 사람이 제가 직접 이런 어떤 클링 작업을 진행을 하면은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다 그랬죠. 물론 요런 1차 작업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선택 같은 경우에 한 30분 정도 더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컴퓨터의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 시간은 변동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 메시지가 나오면은 클링 검토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가지고 이마젠에서 바로 여기 별표 작업이라든지 뭐 깃발 아니면은 여기 컬러 마킹을 해가지고 구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다시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278개의 사진 등급 내보내기가 있죠. 요거 등급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내보낼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체 사진을 다 선택을 했고 내보내기 형식은 라이트룸 카탈로그죠. 그 다음에 같은 카탈로그 이름으로 덮어 쓸게 해가지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내보내기가 완료가 되면은 라이트룸에서 열기가 있는데 라이트룸에서 또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편하죠. 라이트룸에 익숙한 사람은 라이트룸에서 뭐 다시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편하니까 저는 라이트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등급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정한 사진만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없는 사진들은 요렇게 따로 분리를 해놨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초점이 안 맞은 요 초점 나간 사진 같은 경우 등급 외로 빼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빼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인물 사진에서 의미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다들 잘 빼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 3개짜리 이제 가장 이제 베스트 샷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을 이렇게 이제 뽑아놓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사진을 한 번쯤 다 이렇게 클링을 다 해주니까 작업량이 확실히 확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보면서 다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별 2개짜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의미 없는 사진도 하나 골라놓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초점이라든지 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진들을 쭉 골라놓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 클링한 사진들 우리 라이트룸에서 봤죠. 여기에서 별 3개짜리 사진들만 다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보정하는 스타일로 학습된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사진 132장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어떻게 이제 그 할 건지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편집할 사진은 선택이 되어 있죠. 다음을 눌러가지고 프로젝트 이름을 대 있고 AI 프로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프로필이라는 게 제 사진 보정 스타일을 학습한 AI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필을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유형은 인물 사진이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르기 같은 경우 요거를 선택을 해놓으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렇게 자르기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자르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인물 사진 자르기도 따로 있죠. 여기 인물 사진 자르기를 선택을 하면은 위에 있는 일반적인 자르기와 같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같은 자르기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화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조금 더 수평이 안 맞는 사진들 있죠. 이런 거는 이제 해주는데 저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피부톤 같은 경우에 인물 사진이니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옆에 보면은 상세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랑 클래리티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텍스처가 이제 너무 많죠. 저는 봤을 때 마이너스 35보다는 마이너스 한 15 정도로 하면 되고 클래리티도 이제 마이너스 한 8 정도 요 정도 해주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사항 저장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사체 마스크를 해가지고 피사체를 조금 더 또 보이게 미리 할 건지 요거는 저는 라이트룸에서 따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고 치암 200 뭐 배경 마스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AI 도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가지고 사진을 바로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기다리는 창이 뜨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성능이나 네트워크 성능에 따라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얘가 알아서 제 조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놓은 조수가 알아서 이런 작업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검토를 위해서 다운로드 하기가 있죠. 요거를 눌러가지고 카탈로그가 잠겨 있다는 말은 이제 카탈로그에 덮어 써야 되는데 라이트룸이 열려 있다는 말이죠. 얘를 갖다가 이제 라이트룸을 일단 꺼주고 다시 시도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있고 이제 카탈로그 이름이 그대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편집본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은 편집본을 다운로드하면은 뭐 어쩌고 이렇게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 기존에 만약에 보정한 게 있으면 그 위에 덮어 쓰겠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보정한 게 없죠. 그래서 그냥 계속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이제 라이트룸 카탈로그 열기가 있죠. 얘를 갖다가 눌러주면은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별 3개짜리 사진이 제가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보정 모델로 완전히 보정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별 3개짜리는 이렇게 크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보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별 3개짜리만 추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이 다 보정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롭되는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4:3으로 했는데 3:2도 가능하고 그거는 미리 선택을 하는 거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여기 라이트룸에 보기 편하게 4:3으로 크롭을 해 봤습니다. 보면은 편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확인을 해 보면은 어떤 것들을 건드렸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편집하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기 전에는 요런 느낌인데 요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완료가 되어 있다. 보정이 완료가 되어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이렇게 보정이 되어 있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내가 더 보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다른 것들을 뭐 건드려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이제 보정된 값을 다시 저장을 해 가지고 이 이마젠에 올려주면은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보정한 것들을 참고를 해 가지고 그것들을 또 학습을 해요. 그래서 점점점 내가 사용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를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노출 과다로 나온 거는 알아서 노출을 조금 줄여주고 노출 부족으로 나온 사진들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출 부족으로 촬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적정 노출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적정 노출로 1차적으로 이런 사진 보정 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마젠을 이용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사진 셀렉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차적으로 사진 보정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업에서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정도만 1차적으로 셀렉과 이 보정 작업을 해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갖다 주고 클라이언트가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한 사진을 골라가지고 다시 오면은 그 사진을 최종 보정하는 그런 작업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타일을 학습한 이런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했을 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남의 거를 갖다가 가지고 온 게 아니죠. 내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학습한 그런 내용으로 보정을 하고 그렇게 사진을 골라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성도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업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워크 프로세스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르게 이 귀찮은 작업들을 다 이런 인공지능 AI에다가 시킬 수가 있고 남는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작업들 혹은 내가 조금 더 쉰다든지 다른 작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런 AI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사진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빨라지는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마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크레딧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점 또한 장점이고 또 크레딧 역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더욱더 좋은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조금 혼란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또 나는 이렇게 트레이닝 할 만한 그런 엄청난 데이터가 아직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이마젠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이마젠에 관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